네, 안녕하세요. 이제 기업가 정신 6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저번 주에 이어서 그 6주차 아직 안 끝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법인 설립 절차 관련된 부분들 진행하다가 좀 남았는데, 여하튼 원래 이번 주에는 7주차를 해야 되지만, 6주차 나머지 부분들 좀 정리하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번 주부터 그 강의했던 내용들이 대부분은 실무에 관련된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천천히 좀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너무 빨리 진도 안 뺀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 실무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메모할 거 있으면 메모도 관심 있는 분들은 관심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메모를 해주시면서 들어주시면 조금 더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한번 장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번 주에 이제 법인을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법인도 이제 혼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홈페이지가 이렇게 생긴 홈페이지예요. 이거 어디서 뒤져보면 되냐면 이렇게 여기 친절하게 제가 URL까지 복사해 놨으니까 이 URL을 치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법인 설립 시스템이라 그래서 여기서 뭘 다 할 수 있냐?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였죠? 법인 설립에서 첫 번째로 할 일이 발기인 만들고 정관 작성하고 법인 등기 내는 게 먼저거든요. 이런 설립 등기 절차를 어떻게 보면 정관도 쉽게 이 홈페이지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새로운 법인 설립하기 시작하기 위해서 로그인 하셔야죠. 당연히 개인 그 정보를 통해서 로그인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이 법인 설립 시작하기를 눌러서 하나하나 해나가시면 이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번 주에는 요 내용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 그 실무 절차들이니까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저번 주에는 일반적인 창업 절차, 일반적인 사업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업 모델링이다 라고 했죠. 이 사업 모델링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진정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프랜차이즈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솔직히 이게 필요 없을 수 있어요. 왜? 사업 모델이 만들어진 걸 내가 그냥 사다 쓰는 거니까. 근데 그것도 깊게 들어가 보면 제가 예전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때 느낀 건데 가맹점 중에 잘 되는 가맹점 그리고 경쟁력 있는 가맹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본사가 하라는 대로 안 하는 애들. 진짜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뭔가 특출난 행동을 하려는 그 점주들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장사는 잘하세요. 똑같이 일편 그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본사에서 내려준 메뉴부터 시작해서 본사가 하라는 대로만 하는 데들 중간은 갈 수 있지만 더 나아질 수는 없어요. 여하튼 그래서 저는 이번 이 기업가 정신에서 첫 번째로 우리 교육생분들, 학생분들께서 꼭 마음속에 익히셔야 되는 첫 번째가 창업은 어떻게 하는 거다? 남들이 안 한 짓거리를 하게 만드는 거다. 이거는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남이 안 한 짓거리, 그 중에서도 고객한테 경쟁자보다 조금 더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걸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그게 사업 모델링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모델링을 꼭 먼저 준비를 하신 다음에 사업화를 준비하시면 된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제조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조 관련돼서 어떻게 창업 절차가 이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제조들이 보통 법인이 많잖아요. 그래서 법인을 어떻게 만들어 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유통에 대해서 한번, 유통 창업은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유통 창업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다?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네, 바로 빅데이터. 뭐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죠? 빅데이터를 먼저 만들어야 돼. 빅데이터. 아시겠죠? 빅데이터. 빅데이터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잠시만요. 18 해놓고. 아시겠죠? 빅데이터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일반적인 오프라인 창업이라든가 서비스 창업이라든가 다 마찬가지로, 뭐부터 해야 되죠? 그렇죠. 내가 어떤 아이템이 요즘에 뜨고 잘 팔리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유통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런 표현 쓰면 모르겠지만 창업이 아니에요. 그쵸? 유통은 창업이 아니야. 그러니까 주로 판매되려는 서비스나 제품이 뭐예요? 어디서 떼와가지고 내가 넘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떼와서 넘기는 거지, 내가 제품을 뭐 제조하거나 크리에이티브하게 뭘 만들어내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유통은 제가 얘기하는 입장에서는 창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유통이 창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기존에는 오프라인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었다면, 나는 오프라인, 그러니까 도매나 소매를 오프라인 대면으로만 판매하고 있었다면 나는 그 제품을 온라인에서 한번 팔아봐야지.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런 게 유통에선 차별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사업 모델 차별화. 그러니까 유통은 사업 모델을 이걸 차별화시킨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유통 라인 또는 마케팅 라인, 그러니까 뭐 마케팅 방법이 되겠죠. 이런 거라도 차별화 시켜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거 어차피 제품을 차별화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제품은 어차피 유통은 도매상이라든가 아니면 제조로부터 떼와서 내가 최종 소비자라든가 더 작은 도매상한테 넘기고 그 가운데에서 뭘 남기는 거예요? 이익을 남기는 게 유통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유통은 뭐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고객과의 그 라인에서 제조가 바로 어디야? 고객한테 쏴주는 시스템. 이걸 뭐라 그래요? D2C라고 표현합니다. D2C. Direct to Customer 라는 뜻이에요. Direct to Customer.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한테 바로 넘어간다. 이게 바로 뭐예요? 제조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넘어가는 이 시스템이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이에요. 이게 이상적인 시스템. 이상적인 물류 시스템이에요. 왜? 가운데 유통이 없기 때문에 마진이 부가가치가 적게 붙고, 그러니까 마진이 중간 라인에서 많이 빠져나가지 않고 바로 제조의 마진만 붙여가지고 최종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시스템.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인터넷 거래밖에 없죠. 그래서 인터넷 거래가 활발히 활성화되면서 요즘에 제조가 이 D2C 쪽으로 많이 지금 유통의 판도가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하튼 이런 외부 환경 요인을 극복하고, 자, 내가 유통 사업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먼저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빅데이터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유통은 제조나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 서비스에 대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남의 걸 사와야 되는데 어떤 걸 사와야지 잘 팔릴지는 확인해 봐야 되잖아.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빅데이터 중에 가장 많은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키워드 분석을 하거나 구글도 마찬가지로
이 구글 구글 애드, 예, 구글 애드에서 구글 어널리틱스로 들어가면 키워드 분석을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네이버만 좀 잠깐,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니까 네이버만 잠깐 보여드리면, 네이버닷컴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그냥 네이버 광고라고 한번 쳐보세요. 네이버 광고. 자, 그럼 네이버 광고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이버 광고. 자, 이 네이버 광고로 들어가셔서 어디로 가면 되냐? 여기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되죠? 이거 눌러서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자, 이거 만약에 없는 분들은 회원 가입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광고 시스템으로 들어가셨으면 여기서 어디로 가? 광고 시스템으로 들어가십시오. 광고 시스템으로 들어가셔서 이게 이제 키워드 분석 도구예요. 무료입니다. 여기서 도구 그리고 키워드 도구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뭐래요? 여기서 이제 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 뭐라고 쳐볼까요? 여기서 관심 있는 시장 업종을 쳐보면 돼요. 예를 들면 뭐 장난감 쳐볼게요. 이렇게 쳐보면 장난감을 조회해보면 뭐가 나와요? 장난감에 대한 검색수가 나오죠. 이 검색이 많이 되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렇죠. 관심이 많다는 거니까 좋은 거잖아요. 이걸로 먼저 분류를 하면 되는데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분석 방법인데, 자, 검색은 많을수록 좋은데 뭐는 적을수록 좋아? 경쟁 상품은 적을수록 좋은 제품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인기는 있는데 경쟁, 파는 사람이 적으면 그건 좋은 제품이에요. 그런 아이템을 찾아서 유통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죠?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게 바로 뭐예요?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들이 다 지금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장난감의 경우에는 장난감만 볼까요? 예를 들어서 장난감을 검색했더니 장난감은 검색량 얼마? 검색량이 모바일 기준으로만 보셔도 돼요. PC는 안 봐도 됩니다. 지금 34,400이야. 34,400. 그죠? 34,400인데 그 경쟁 상품은 얼마나 있는지 어디서 확인하면 될까요? 네, 여기서 확인하면 돼요. 네이버 쇼핑. 이거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네이버 기준. 우리나라는 여기서 똑같이 장난감 한번 쳐볼게요. 장난감. 자, 쳐봤어. 몇 개가 나와? 1200만 개가 있어. 경쟁 상품은 1200만 개가 있어. 이렇게 있어. 자, 이러면 어떻게 이걸 계산하면 되느냐? 자, 34440이니까 두 개 치고 이쪽도 두 개 치고, 그죠? 그러면 344가 이렇게 되니까 경쟁률은 어떻게 돼요? 경쟁률은 1대 몇이 되는 거예요? 검색량 하나당 경쟁 상품 몇 개 있는 거예요? 계산해 볼게요. 자, 12만 나누기
344는 예 1대 한 348 나오네요. 348 1대 348 이 정도가 이거는 시위만으로 344로 나눴어요. 장난감은 이래. 그러면 다른 거 한번 볼게요. 다른 거 아까 보면 여기서 네이버 광고에서 장난감은 이 정도인데 슬라임이 난 뭔지 모르겠어. 아울렛 뭔지 모르겠어. 키링이 보니까 더 높아. 키링이 87,200이 나왔어요. 그죠? 키링이란 단어는 검색량이 자그마치 87,200개가 나왔어. 그죠? 나누기 경쟁 상품 몇 개? 경쟁 상품 그럼 쳐볼까요? 키링 여기서 키링 해서 검색을 눌러보니까 키링은 몇 개야? 418만 개. 그럼 418만 개야. 8만 개예요. 자, 그럼 이것도 똑같이 뒤에 두 개 빼고 이쪽도 뒤에 두 개 빼면 얼마예요? 672 대 4180이야. 그럼 경쟁률이 어떻게 된다? 4180 나누기 경쟁률은 1대 몇이 되는 거예요? 1대 4180 나누기 672 하면 돼요. 4180 나누기 672는 1대 6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수요는 하나인데 하나당 몇 명이 경쟁한다? 348명이 경쟁한다. 또 하나는 수요는 하나인데 몇 명이 경쟁한다? 6명이 경쟁한다. 그럼 어떤 제품이 더 좋은 거예요? 그렇지. 키링을 유통시키면 훨씬 더 판매되거나 찾는 사람이 많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은 뭐예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당연히 그렇잖아. 공급이 많아야 돼요? 수요가 많아야 돼요? 수요가 많아야 돼. 근데 온라인, 인터넷, 유통에서는 뭐가 중요해? 수요가 뭐예요? 검색량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검색량. 그리고 이쪽은 뭐예요? 경쟁 상품, 공급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분석해서 경쟁 상품은 적고 뭐가 많다? 수요가 많은 제품을 찾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빅데이터 분석이고요. 자, 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예를 들면 아이템, 키링을 선택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선택해야 되는 게 이제 매체예요. 매체. 예를 들면 내가 이거를 다단계를 통해서 팔 건지 아니면 내가 프랜차이즈 회사를 만들어서 팔 건지 그것도 방법이잖아요. 또 이거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팔 건지 특히 온라인도 네이버에서 팔 건지 쿠팡에서 팔 건지 또는 아마존에서 팔 건지 해외에서 또는 쇼피에서 팔 건지 이런 걸 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매체라는 게 뭐냐면 유통 라인을 정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유통 라인 기존에는 키링을 인터넷 네이버에서만 팔았어. 그래서 네이버가 경쟁이 너무 치열해. 근데 거기 또 들어가겠다고? 아니요. 나 같으면 그러면은 그거는 거꾸로 다단계에다 팔든지 아니면 어디 새로운 시장을 뚫기 위해서 해외 온라인 시장에 팔든지 다른 데에서 한번 해보는 거야. 뭐든지 똑같은 경쟁자를 대상으로 내가 싸운다? 창업자는 무조건 집니다. 왜? 경험이 없잖아. 돈도 적잖아. 근데 무슨 깡으로 죄송합니다. 무슨 배짱으로 예, 형님들, 선배들을 이기려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런 매체부터가 이 유통에서는 차별화 요소로 갈 수가 있다.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매체를 선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계획서를 만드셔야죠. 그쵸? 근데 뭐 사업 계획서든 아니면 사업 모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보통 이 사업 계획서는 유통에서도 작성할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결국은 정부 자금 받기 위해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정부 자금은요, 이 유통은 나라에서 무조건 지원하지 않아요. 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은 소비자 제조의 가운데 많으면 많을수록 소비자가 피해를 봐요. 비싸게 산다고. 그래서 명분이 없기 때문에 국내 유통은 잘 지원금이 많지가 않아요.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수출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면
수출 관련돼서는 주로 여기하고 여기 보여드렸죠? 수출 바우처 사업. 자, 여기 수출 바우처 사업에서 이렇게 쭉 있을 수가 있고요. 수출 바우처 사업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군데, 여기도 보통 한 기업당 3천만 원까지 이런 운영비라든가, 그러니까 수출 관련된 물류비라든가, 아니면 수출 관련된 어떤 인증이라든가, 어디 들어가면 보면 여기 메뉴판. 여기 들어가면 다 나와. 이게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이에요. 예. 이런 업체들한테 이런 여러 가지 뭐 해외 박람회 참여라든가, 디자인을 개발한다든가, 특허를 등록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글로벌 영상을 제작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많죠. 이런 거를 얼마까지 볼까요? 평균적으로 한 3천에서 큰 기업들은 5천까지 지원이 됩니다. 보통 3천에서 5천까지. 1억도 지원하는 데 있네. 강소기업 같은 경우엔. 좋습니다. 하여튼 이 사이트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사이트는 고비즈. 이건 이제 해외 온라인 수출 지원 사업들 주로 나오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그래서 이런 사이트도 있다. 알아만 두세요.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 지원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정부사업 신청서는 공고문에 사업 신청서가 바로 사업계획서인데요. 다 따로따로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드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자금 신청을 해서 돈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입지. 이건 이제 오프라인 유통일 때 입지가 필요하겠죠? 창고 같은 거. 그래서 입지 개발은 주로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유통 라인, 한마디로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는 곳에 설치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권이 좋은 데가 아니에요.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는데 유통 라인은 설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통도 마찬가지예요. OEM 생산, 이거 뭐예요? 제조업으로 보지만 유통업입니다. OEM 생산해서 판매하는 사람들. 그럴 때는 뭐 예를 들면 제품 전문 판매업, 생각이 안 나네. 식품 전문 유통 판매업, 또는 건강기능식품 전문 유통 판매업,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유통 인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그 다음에 상품을 사입하고, 그 다음 주문 시스템을 확인하는 거죠. 그죠? 주문 시스템 확인하고 상품을 런칭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특히 주문, 잘 안 보이네요. 요거 다시 이렇게 해서 검정색으로 해드릴게요. 주문 시스템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뭘 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을 런칭해야 돼요. 주문 시스템을 확인하고 제품을 런칭. 다들 잘 안 보이네. 이거 좀 바꿀게요. 네, 이렇게 바꿀게요. 좀 답답하더라도 새까만 색깔로. 아시겠죠? 그래서 상품을 사입하고 사업자 등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문 시스템을 확인하고, 이 주문 시스템은 온라인 얘기예요.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CS, 전화 상담원 같은 분 잘 시스템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상품을 런칭하셔야 돼요. 특히 유통은 이런 주문 시스템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런칭을 시키면 처음이 어떻게 보면 고객들한테 가장 큰 인식이 남는데, 처음에 서비스가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케팅까지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사업 시작하기 전에 초기 사업자, 예비 창업자라면 꼭 정부 자금을 신청해라 라는 거, 특히 수출 같은 경우엔 그거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도 조금 안 보이니까 이렇게 바꿀게요. 너무 색깔이 진한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아이고.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만약에 식품,
이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업자 중에서 식품 관련된 거는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거는 OEM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OEM 생산. 아시겠죠? 자, OEM으로 식품이라든가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서 한번 팔아보겠다 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제조를 섭외해야죠. 그쵸? 제조를 섭외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식품 있어서는 다른 어떤 공산품은 저 중국이라든가 뭐 제가 보여드렸나요? 중국 한번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런 사이트 근데 이게 이제 중국에 있는 요즘엔 다 한글로 나오네요. 이것도 자 여기서 한번 예를 들면 관심 있는 거 우리 따님께서 중학교 다니는 따님께서 관심 있는 네일 아트 쳐볼게요. 자 네일 아트 자 이걸 뭐라 하더라 파츠라 그러나 뭐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손톱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마디로 진짜 엄청 싸요. 예. 요즘 말로 yor라 싸요. 그죠? 예. 엄청 쌉니다. 예, 진짜. 이런 매니큐어가 동대문 시장 가보면 젤레일이라 그러죠? 젤레일 같은 경우에 보통 한 10,000원대인데, 보세요. 1불. 1,000얼마 밖에 안 해. 1,000얼마 밖에. 근데 12개를 주문해야 되네? 이거는 0.8불에서 비싼 게 1불. 예. 그죠? 여기는 근데 적어도 10개 이상 이렇게 수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더 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알리바바닷컴 도매상이니까 여기 찾을 수 있는데 이런 데 아니면 뭐 우리나라 지금 거의 우리나라 쇼핑몰 같은 알리익스프레스 와 이거 손정인지 얘가 하네. 예 좋아요. 이분이 하시네. 진짜요? 좋아요. 자 여기서도 한번 쳐볼게요. 젤레일 이런 거 말고 제가 요즘에 수술을 했잖아요. 눈 수술을 여기다 그거 한번 쳐볼게요. 눈 마사지기 눈 마사지기 좀 쳐보자. 이런 거 나오나? 나오네. 야 나오네. 이거 비쌌는데? 이거 우리나라보다 비싼데요? 와 많이 비싸네. $30,000 우리나라 얼마지? 한번 볼게요. 쿠팡 뭐니? 잠깐만요. 똑같나? 같다라구나. 두두두두두 3만원짜리도 있구나. 이렇게 해서 하여튼 제조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 앞에 빠졌어요. 뭐가? 이 빅데이터 분석은 빠져 있는 건데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서 아이템이 정해지면 제조를 섭외하고 제조가 섭외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건강식품 같은 경우나 아니면 그냥 식품은 위생교육을 꼭 받으셔야 돼요. 위생교육 쳐볼게요. 위생교육은 아마 그 식품협회에서 외식산업협회에서 할 거예요. 여기 들어가셔서 기존 사업자 또는 신규 사업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예비 창업자면 여기 들어가서 예, 교육을 받으셔야 될 거고요. 2만 원 정도 내면 될 거예요. 예, 회원 가입하시고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자, 요게 있고 또 건강기능식품이다 그러면 건강기능식품 위생교육 여기 아닌데 건강기능식품협회 여기 있다. 여기서 받으셔야 돼요. 여기서 건강기능식품은 영업신고하기 위해서 여기서 건강식품 교육 신규 영업신고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틀립니다. 기능성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여기서 관리를 하고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일반 식품은 여기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거부터 따셔야 돼요. 먼저 요거부터 딴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다? 요거 잠깐 쉬었다가 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